오늘은 지난 편에 언급만 했었던 장신구 이벤트로 포문을 연다. 재료를 바쳐 1단계 장신구 5개를 얻었다. 1단계는 효과가 1도 없다.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가장 중요한 걸 꼽자면 허리띠만한 게 없다. 그렇게 3배의 허리띠가 생겼다. 퍼센테이지부터 획득 난이도까지 무난한 편이다. 저번 편과 다르게 GM 버프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받으면 방어력부터 공격력까지 억수로 올라간다. 아프니까 뉴비다라고 하지 말고 일단 받아라. 사냥하느라 밀렸던 공력 달성 선물도 까보자. 1일짜리 명표 상자다. 서점상이 270만 전에 7일짜리를 파는데 저걸 환산하면 39만 전이다. 쪼잔하다 기야. 집혼부도 주는데 봉인 장비에 누적되는 혼이 2배로 늘어나는 것과 별개로 봉인 장비가 가득 차면 자동으로 교체해주니 숨겨진 꿀템이다. 연격의 정수도 1일짜리 줬으니 기기가 이 정도면 다 퍼준 거다. 쪼잔하다 기야. 때마침 문파에서 동맹 채팅으로 선지 채널을 알려줬다. 선지란 150 공력 달성 시 수령할 수 있는 수동 서버 버프권이다. 1시간 동안 퀘스트와 사냥 경험치가 50% 증가하니 큰절 올리고 들어가면 된다. 그러고 보니 오른쪽 끝에 경험치라는 글자가 보일 거다. 환기령의 효과인데 비접속 3시간당 5분짜리 25% 버프를 준다. 이걸 모으느니 접속해서 사냥하는 게 낫지만 못 들어올 땐 나름 반갑다. 오늘도 서론에서 한 세월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문장 칸이 비어있으니 채워 넣도록 하겠다. 문장은 160대 사서 맞추는 게 좋고 그 전에는 사냥 시 드랍되는 문장 상자를 직접 개봉해서 수제로 만들어 쓰면 된다. 자기가 쓸만한 옵션만 킵했다가 한 번에 강화를 시도하면 되는데 문장 랩제에 따라 성공률이 다르고 성공해도 몇 개가 강화될지도 운인데 캐시템을 쓰면 조금 더 나아지긴 한다. 여기서도 엿보이는 미니 나생문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1동 감탄. 문장을 착용하고 나서도 활성화를 시켜줘야 한다. 은혼패부터 시작해서 흑혼패까지 랩에 따라 자본에 따라 끼면 되겠다. 오늘의 행운패도 잊지 말자. 그럼 활동을 시작하자. 먼저 40대 열리는 파벌 선택을 하러 간다. 이때가 돼서야 내가 지력이 아닌 활력을 찍은 걸 알게 되었다.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시골은 활력을 사냥은 지력을 추천하고 있다. 나는 이제부터라도 지력을 찍어 중도를 걷도록 하겠다. 파벌 선택 퀘스트야 별거 없다. 산삼 15개 중 10개는 공력 선물로 5개는 위탁이나 외족 3귀를 잡아라. 경험치가 달짝지근하더니 오늘도 부문주님께서 열일 중이셨다. 이젠 나도 어엿한 정파인이다. 왜인지 자낙무도한 사파인들을 혼내주고 싶어진다. 파벌 무공 중에 유일하게 배우는 무공 연충각도 배워주자. 연충각은 태완오군이 연어를 보며 떠올린 무공이라고 한다. 연충각은 12요술 2마리를 요한다. 그렇기에 겸사겸사 겹쳐서 깰 수 있는 의행도 가져갈 건데 청음표국으로 가야 한다. 먼저 표주가 주는 황천으로의 길을 받아야 한다. 이건 황천 필수 퀘스트고 청음표국상이 주는 태완오군의 12번째 제자도 받아준다. 바로 동과근을 만나는 퀘스트다. 동과근은 숨은 청음곡에 있는데 이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다. 주는 퀘스트 전부 다 깨주고 깨다 보면 하우무를 만나라고 한다. 생각해보니 허리띠 호는 채워야겠다. 생각을 더해보니 어쩐지 몸이 무거웠다. 귀혼자의 심취에 기본 무공도 투자하지 않았다. 생각을 더더더 더해보니 도사 무공도 안 배웠구나. 어쩌다 보니 일회용 스승이 되었지만 가르쳐주신 무공은 영원히 품고 살겠습니다. 들고 있는 무기의 공격력을 상승시키는 무기 패시브 마스터. 초반 밥줄 빈백결근 마스터. 중후반 밥줄 결빙원초 마스터. 풍추택격 1단 킷. 도사의 가장 잘난 부분 구호격방 마스터. 후반 딜 사이클용 포결곡 마스터. 내사랑 축지법 들어와. 중구난방이긴 한데 다시 갈피를 잡아 하우무에게 간다. 받다 보면 12요술 퇴치를 부탁하는데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거기에 금강반지와 금강 목걸이를 달라고 한다. 일단 요술을 잡아보고 안 나오면 사기로 하자. 경험치가 애매한 감이 있어서 남는 조각콘 좀 먹어 경험치통을 밀어놓는다. 괜히 넘어가면 증발하기 때문이다. 그냥 디기 주식이나 증발하길 바래본다. 이계문에 입장하기 전 결계스님이 주는 퀘스트를 깨주면
하급 등불 하나를 주니 일단 인사는 받아주자. 스님 무시하면 대머리 된다. 12호술은 난첩지옥이 아니라 아귀지옥으로 가면 된다. 아귀지옥이 훨씬 나은 게 눈에 보이는 마물만 한 번 지우면 바로 요술이 나온다. 세방 컷. 이에 스시를 눌러서 탈출의 시간을 절약한다. 바로 두 번째 황천도 깨주면 완료다. 이번엔 금강반지가 나왔다. 그럼 금강 목걸이만 사면 될 것 같다. 이 장신구는 기구한 사연이 있다. 하우무가 양악평한테 털리고 도망치는 사이에 12호수를 만나 깡들이 털린 것들이다. 그렇다. 하우무는 것도 속도 약골이다. 그러면 하우무 퀘스트도 끝이다. 하우무 퀘스트가 끝나고 동과근을 만나면 그때서야 동과근 강령패 퀘스트를 받을 수 있다. 펫의 10마리를 잡으면 된다. 도사, 물리. 드디어 동과근 강령패를 얻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냥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게 연충각도 배웠다. 생각해보니 시공환 찍는다고 연충각 포인트를 남겨두지 않았다. 개별무공 초기부를 사용해서 다시 스킬 포인트를 뺄 수도 있지만 아직도 도사로 사냥할 생각은 없어서 그냥 안 쓰기로 한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귀혼을 사랑하는 이유. 조각콘으로 날먹하게 되시겠다. 2차 전직은 60대 가능한데 명성도 100은 달성해야 한다. 명성을 획득하는 방법은 이래저래 존재하지만 나는 조각콘을 섭취해 경험치와 명성을 둘 다 잡는다. 이것이 내가 일하는 이유다. 알맞게도 60 공력의 명성 100도 충족했다. 겸사겸사 2차 전직까지 시작한다. 2차도 어려울 건 없다. 필요한 재료를 60 공력 선물로 덜어주기 때문이다. 참돔을 낚으라고 낚싯대를 주는데 나는 미리 몇십 마리를 낚아놨다. 직접 낚다가 석이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낚던가 사던가 해라. 잠수 탈 필요도 없는데 낚시하고 있으면 괜히 좋았던 추억만 일그러진다. 궤도한테 참돔을 주고 마지막 명성 100 퀘스트까지 끝내면 2차도 순조롭게 완료했다. 2차라고 당장 달라지는 건 없다. 작전 타임! 그렇다. 마음가짐보단 코디가짐이 중요하다. 동과근에서 하우무로 탈피해보자. 아무튼 하우무다. 하우무 젊을 적 안 봤으면 말을 말자. 나도 안 봐서 말을 말았다. 오늘도 한창을 읊조리고서야 드디어 본 사냥에 들어간다. 요즘 2차 직후 가장 핫한 사냥터. 바로 용림보고다. 물론 이것도 나한테만 뜨겁다. 이게 사랑이지. 다른 사람들은 그 옆으로 가는데 나는 전복 퀘스트만 집중하기보다 그 옆에 딸려있는 마물까지 잡으면서 들어오는 경험치를 높게 평가한다. 그리고 마물이 많으면 더 재밌다. 이 맛있는 걸 나 혼자 다 먹겠네 라고 과시를 해도 오늘 사냥도 혼자다. 생각해보니 귀혼자의 날개가 달렸었다. 1등급에서 매번 5등급 상승을 하면 한 부위씩 변화가 온다. 그 중에 날개는 30일에 오고 그 후에도 30단위로 오는데 지금도 간지나는데 갈수록 간지가 미친다. 그렇다고 귀혼자 육성은 추천하긴 힘들다. 돈도 시간도 억수로 많이 들기 때문이다. 당신이 변태가 아니라면 그냥 초반에 31등급 찍고 재밌게 했다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 추천한다. 겸사겸사 동메달을 많이 먹었다고 칭호도 줬다. 스탯은 별로긴 하지만 없는 것보단 낫다. 그 다음 사냥터로 넘어가는 길목에 이번 편은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도사 없는 도사 육성기 2편도 끝이다.